우리가 다크서클 심한 사람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피곤해? 잠 안 잤어? 밤에 뭐 했어? 다크서클은 정말 피곤해야 생기는 걸까요? 오늘 닥터모네와 다크서클에 대해서 한번 톡톡들이 파헤쳐 보시죠. 일단 다크서클이라는 것은 눈밑이 어두운 상황을 다 통칭하는 거고요. 다크서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눈 밑에 과도한 색소 침착이에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눈 주변에 접촉 피부염이 생겨서 자꾸 습진이 반복하시는 분들, 피부염이 반복하다 보면은 그 색소 침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변보다 더 피부톤이 어두워져서 다크서클이 심해 보일 수 있어요. 치료는 첫 번째는 습진을 치료하는 거예요. 피부염을 치료해야지 색소 침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이미 색소 침착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미백 연고라든지 피부톤을 밝게 하는 색소 레이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밑고랑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이 눈밑고랑이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세 가지의 주름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눈밑고랑 주름, 두 번째가 팔자주름, 세 번째가 마리오넷 주름이에요. 그만큼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게 하는, 피곤해 보일 수 있게 하는 원인입니다. 요거를 해결해 줘야지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거를 해결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눈밑지방 돌출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눈밑지방을 잡고 있는 힘이 이렇게 풀리면서 눈밑지방이 돌출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원인 눈밑고랑하고 세 번째 원인 눈밑지방 돌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는 함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눈밑고랑만 있는 경우에는 필러로 가볍게 채워주거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걸 이용해서 볼륨을 좀 주면은 눈밑고랑이 좋아지는 거고요. 눈밑고랑과 눈밑지방 돌출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꺼진 곳은 채워주고 그다음에 돌출된 곳은 제거를 해줘야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때 100점 맞으려면은 저는 아예 수술을 권유드리고요. 근데 수술을 언제 어느 때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은 주사 시술, 콜라겐 부스터나 필러처럼 채우는 시술을 통해서 굴곡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주사 시술, 그런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도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아이 울세라나 아이 올리지오, 아이 덴서티 같이 고주파나 초음파 시술을 통해서 피부 밑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은 울퉁불퉁한 부분을 좀 더 개선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번, 눈밑이 피부가 얇아서 정맥이 비치는 경우예요. 정맥이 비치면 피부가 약간 푸르스름 내지는 회색빛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외국에 특히 백인들한테 많이 보여요. 피부가 얇은 것이 원인이다 보니까 피부를 두껍게 하는 시술들을 하는 게 좋겠고, 피부를 두껍게 하는 시술들 첫 번째 생각해보면 아이 덴서티나 아이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시술, 콜라겐 부스터처럼 피부를 두껍게 하는 주사 시술, 아주 편하게는 리쥬란 같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주사를 해주면 콜라겐 생성을 통해서 피부를 두껍게 해줄 수가 있어요. 5번째, 주름과 늘어짐입니다. 그 왕년의 헐리우드 스타들, 브래드 피트나 디카프리오 같이 꽃미남 배우들도 이 주름과 늘어짐은 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완벽하게 좋게 하려면 상안검 수술이 있겠고요. 사실 이 5번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늘어지고 나면은 수술 외적인 부분으로만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눈밑이야말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이크림 같은 걸 바르거나 하면 예방이 되나요? 무조건 안 바르는 것보다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스티바라던가 그 레티놀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나 인기가 진짜 많으세요. 다른 부분들보다는 눈가는 적당한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바르는 건 도움이 되고요. 다만 요즘에 처방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 고농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엔 눈가는 피부는 얇은 것이 아니라 기미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주름 때문에 발랐다가 기미가 심해지는 케이스도 꽤 많거든요. 그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빈도를 이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예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원인들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이걸 갖다가 한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시술도 좀 복합 시술이 필요하게 되고, 이거를 잘 조합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눈밑이야말로 다른 부분보다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진행돼서 시술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진행되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환절기 될 때 산불 조심 캠페인 하잖아요. 담배꽁초 하나로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면 다시 나무 심고 원상태로 돌리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눈밑도 마찬가지인데 미리미리 보습도 잘하고 꾸준한 이제 관리를 통해서 잘 만들어놔야지, 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많은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산불 예방, 눈밑주름 예방, 파이팅!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